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사고가 난 진도 앞바다에서는 유가족 등이 참석해 선상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진도항에도 하루 종일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져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해 각종 대책이 쏟아졌지만 이태원과 오송 참사에 이어 철거 건물과 신축 아파트 붕괴 등이 잇따랐습니다. 안전사회는 여전히 갈 길이 멀었습니다. 글로컬 대학 예비지정 대학에 광주 전남 지역 6개 대학이 선정됐습니다. 본지정 대학으로 선정되면 향후 5년간 1,000억 원의 정부 지원을 받게 됩니다. 부실한 관리와 소홀한 표준 원가 산정 등으로 광주 시내버스 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았습니다. 참사가 일어난 전남 진도 앞바다에선 선상 추모제가 열려 또다시 통곡으로 뒤덮였습니다. 진도항에는 하루 종일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그날의 아픔을 다시 마주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0년 전 세월호가 뒤집혀 잠긴 진도 맹골수도. 침몰 장소를 알리는 노란 부표도 세월의 풍파를 겪으며 녹슬었습니다. 이곳을 다시 찾은 유족들은 울부짖었습니다. 세월호가 가라앉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던 괴로움을 다시 떠올려야만 해서입니다. 유족들은 노란 부표를 향해 국화를 던지며 희생자 304명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습니다. 지켜주지 못했다는 미안함은 세월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제 많은 부모로 만들려고 합니까? 더 이상 부모 마음속에 자식을 묻혀서 살아가게 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참사 속에 내 자식을 떠나보내고 눈물 속에 살아가게 하지 마십시오. 선상 추모식을 마친 유족들은 세월호가 세워져 있는 목포 신항을 찾아 녹슨 선체를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참사 당시 통곡과 기다림의 항구였던 진도항에서도 하루 종일 추모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구할 수 있었는데 못 구했다고 보거든요. 나라의 책임이 너무 크고요. 생각할 때마다 이 가슴이 막 하면서 울컥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찾아온 10번째 봄, 세월호 유족과 국민에게는 살아있어 눈물겹고 그리움으로 가슴 시린 계절입니다. 참사의 원인과 책임이 제대로 밝혀질 때까지 세월호는 추모객들에게 선명한 기억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KBC 신대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부는 관련 법안과 정책을 내놨지만 사회적 참사는 반복됐는데요. 세월호가 남긴 우리 사회의 과제를 조경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10년 전 오늘 우리는 노란 리본을 가슴에 달며 잊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와 사회는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초등학교에 생존 수영 교육을 의무화하고 4월 16일을 국민 안전의 날로 제정했습니다. 다시 찾아온 4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참사는 판박이처럼 되풀이됐습니다. 2022년 서울 이태원에서는 159명이 숨졌고 지난해 충북 오송에서는 지하차도 침수로 1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재발 방지나 이후 사후 대책까지도 명확하게 이제 좀 수립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런 과정들이 사실은 이제 사라지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가 안전하게 만드는 데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21년 광주시 학동에서는 철거 건물이 무너지면서 1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다음 해에는 신축 아파트가 붕괴되는 등 대형 재난이 반복됐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저 아파트는 총체적 부실 공사로 지난 2022년 붕괴됐는데 당시 참사로 우리 사회에 여전히 자리하고 있는 안전 불감증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정부의 대책은 서류로만 존재했고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었던 셈입니다. 뿌리 깊은 안전 불감증이 현장의 혼란과 미숙한 대응을 파고들어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는 평가입니다. 이머전시 상황이 됐을 때 책임과 권한, 중앙정부에는 뭘 요구할 수 있고 경찰, 소방한테는 무엇을 명령할 수 있는가를 충분히 숙지해줘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좀 상당히 아쉽죠. 시민들 역시 일상 속에서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대처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개인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안전에 관한 교육이라든지 체험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몸에 체화될 수 있도록 할 때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년 전 세월호가 남긴 교훈을 기억하지 못하면 대형 참사는 언제든지 우리 가족과 사회를 덮치게 될 것입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지역대학 지원 사업인 글로컬 대학 예비지정 대학에 전남대와 목포대 등 광주 전남 지역 6개 대학이 선정됐습니다. 오는 8월 최종 심의를 통해 본지정 대학으로 선정되면 향후 5년간 1,000억 원의 정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6개 대학이 교육부의 글로컬 대학 예비지정 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전남대와 목포대가 단독으로 선정됐고 동신대, 초당대, 목포과학대연합과 대구 대전보건대와 팀을 이룬 광주보건대도 예비지정 대학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와 함께 지역의 요구를 충분히 분석하여 혁신 계획에 반영하는 등 대학과 지역사회가 일체화된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지난해 1차 본지정에서 고배를 마셨던 전남대는 각 캠퍼스별 과제 산업 추진을 비롯해 고흥에는 우주항공, 나주엔 미래농업 캠퍼스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당초 추진 계획을 개선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예비지정 대학 자격이 유지됐습니다. 동신대, 초당대, 목포과학대연합은 지역 공공형 사립연합대학이라는 혁신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대구 대전보건대와 함께 신청한 광주보건대는 기술별 특화 캠퍼스 구축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단독으로 예비지정대학에 선정된 목포대는 전남 도립대와의 통합을 전제로 세계 유일의 글로벌 해양 특성화 대학을 꾸리겠다는 포부입니다. 이번에는 친환경 무탄소 선박, 그리고 해상풍력, 그리고 해양 에너지를 세계 명문 대학의 수준으로 높이는 혁신안을 제출했습니다. 오는 8월 최종 심의를 통해 글로컬 대학으로 본지정되면 향후 5년간 1,000억 원의 정부 지원과 규제 특례를 받게 됩니다. 지난해 이뤄진 글로컬 대학 본지정에 선정된 10개의 대학 중 광주 전남 지역 대학은 순천대가 유일했습니다. 광주대 등 지역 4개 사립대학 연합회 글로컬 대학에 재차 도전한 조선대는 이번에도 예비지정 대학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전남국립의대 설립에 관한 지역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김 지사는 어제 도청에서 송하철 목포대 총장, 박홍률 목포시장, 문차복 목포시의회 의장과 면담을 통해 공모 방식으로 변경한 배경과 과정을 설명하고 공모 방식 추진 과정에서 지역 의견 개진 기회를 마련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김 지사는 목포권 회동에 이어 오는 18일까지 도의회 의장단과 순천권 회동을 잇따라 갖고 지역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목포대학교가 전남도의 단독 의대 공모에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목포대 송하철 총장은 지역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목포대 순천대 통합의대가 최선의 방식이었지만 그렇지 못해 안타깝게 됐다며 최선을 다해 공모에 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송 총장의 이 같은 입장은 어제 공정하게 공모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한 김영록 전남지사와의 회동에 대한 화답으로 보여집니다. 매년 1,000억 원이 넘는 세금이 투입되는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운영 과정에서 총체적 부실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복되는 부실 지적에도 별다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제재를 강화하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가 2020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광주 시내버스 운영 현황에 대한 특정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 내용에 따르면 광주시와 시내버스 업체들은 표준 운송 원가를 산정하거나 정산에 대한 검사, 경영평가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표준 운송 원가는 매년 산정한 뒤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지만 용역만 발주한 채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이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할 수입금과 운송비용 정산도 기한을 넘겨 뒤늦게 이루어졌습니다. 또 시내버스 업체들이 정산 보고 당시 12억 원이 넘는 수입금을 누락했지만 확인되지 않았고
임직원들의 인건비와 연장 근로수당도 부당하게 집행됐습니다. 이번 감사로 모두 16개 항목 34건에 대해 행정조치와 82억여 원에 대한 재정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부실 운영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감사 이후로 이 행정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행정의 신뢰가 굉장히 무너졌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올바로 잡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폐쇄적인 운영과 미흡한 사후 조치가 부실 운영을 키워왔다는 지적입니다. 유명무실해진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에 대해 개정을 추진하는 움직임도 보입니다. 준공영제 운영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에 시장의 책무를 포함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사고에 따라서 벌점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에 시내버스 준공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발령했습니다. 광주시 의회는 이달 말 시작하는 임시회에서 준공영제 운영 조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시민단체가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자행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보고서 초안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광주 전남 여성단체 연합은 성명을 내고 40년 동안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을 말하지 못한 문제를 점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종합보고서 초안을 조속히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조사에서 5.18 성폭력을 피해 유형에 따라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 가해 부대와 가해자를 특정해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한국-이탈리아 수교 140주년을 맞아 이탈리아 토리노시와 우호 협력 협정을 맺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스테파노 로 루소 토리노 시장은 현지 시각으로 15일 이탈리아 토리노시청에서 협약식을 갖고 경제와 문화, 관광 분야 등에 대한 도시 간 교류 논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두 도시의 우호 협약에 앞서 광주시립미술관과 토리노 미술관 재단도 별도의 협약을 통해 소장품 대여와 작가 연구자의 레지던시 교류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혼한 남편에게 자녀를 보내 양육비를 받아오라고 시킨 친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단독은 2022년 12살 아들을 이혼한 남편에게 홀로 보내 양육비를 받아오라고 3차례 시킨 47살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아들을 주차된 차량 안이나 병원에서 자게 하면서 보호 양육도 소홀히 해 자녀의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 세계 한국 도자의 진수를 알려온 이종능 도예가의 초대전이 오는 23일까지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목포의 예혼 르네상스를 맞다를 주제로 한 이번 전시에선 흙과 불의 형상을 고스란히 담아낸 토운 기법으로 만들어진 도예 작품 100여 점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남도의회가 무늬만 고속철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 전라선 고속철이 30분 이상 단축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도의회는 현재 기재부에 제출된 사업 계획에는 용산에서 여수까지 소요 시간이 불과 10분 단축된 2시간 34분이나 걸려 사업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크다며 30분 이상 단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라선 고속철도는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돼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